네. 황태순 TV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CD에 담긴 네. 음란 동영상에 네. 담긴 그거는 2006년 8월 혹은 9월에 촬영이 됐고 네, 그 네. 안에는 네. 김학의 차관으로 그 당시에는 뭐 인천지검의 차장이었던 네. 추정되는 남자가 네. 노래를 부르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그 남자 있고. 이제 그 남자는 뭐 팬티만 입는 상황이었고 여자도 거의 반나체 반나체로서 차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그 남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듯한 네, 춤을 모습이 추다가 보이고 보이고 그 남자가 또 여자를 뒤에서 안고 예. 성행위를 하는 듯한 네. 이제 모습이 이제 찍혀 있었다고 하는 건데 네, 네. 2013년 이제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수사를 하는데 네, 3월 18일 이건 뭐 김학의 검사 한 남자로서는 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잘못이 아니고 7년 전 여름에 8, 9월에 한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초달을 당하는 거죠. 네, 일주일 만에 이제 차관을 그만두게 되죠. 차관도 그만두게 되고 했는데 네. 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언제 특정이 된 겁니까? 이 여인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권씨 권여인이 이제 보면 권여인은 윤중천의 내연녀 권여인. 그렇죠. 윤중천의 내인 권여인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잠깐 또 보면 약간 또 정치적 색깔을 갖다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때도 보면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찰로 봐서도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갖다 흔한 얘기를 작살을 내고 악살을 매겨야죠. 그런 분이 경찰도 굉장히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수사를 하고 있었고 검찰이 거물을 하나 잡는 거니까. 바로 직전 법무 차관을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우리 잘못 퍼져가고 있는 게 뭐 경찰이 뭐 김학의를 봐준다. 또 아무 성립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겁니다. 경찰로서도 검찰을 홈집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니까. 검찰로서도 검사장 출신이니까 봐준다. 우리 여기 모셨던 예. 저 박철원 의원을 때려잡은 게 이제 홍준표 평검사가 이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영웅이 된 거는 박철원 뭐 날개 떨어진 박철원을 잡은 것도 있지만은 아니 현직 두 사람을 잡았어요. 이건계 고검장하고 엄삼탁 병무청장. 안기부 기조실장 했던 그 실세 병무청장 그걸 잡았는데 그 잡았고 그 당시 현직 대전 고검장이었던 이건계 당시 고검장을 잡았기 때문에 홍준표가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가 돼서 지금 뭐 승승장구해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네.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고 검사장이기 때문에 김학의를 봐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죄송합니다. 뭐 이 황태순 TV를 갖다가 이따금씩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에 있는 우리 현장 뛰시는 기자님들 바로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이제 경찰이든 이게 때려 잡아야 되는데 네. 이 여인을 특정해서 네. 그 경찰이 부르죠. 이 여인을 부른 거예요? 이 여인을 불렀죠. 그럼 윤중천이나 이 사람들이 뭐 진술을 했겠네요. 그 당시에 우리 별장에 들락거리던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 줄줄이 소환을 했으니까 그렇죠. 불렀는데 이 여인이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2007년 말 2008년 초에 윤중천의 소개로 김학의를 만났고 김학의를 만나서 이른바 뭐 보면은 이제 이른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앞서 동영상 언제 찍혔다고 그랬죠? 2006년 8, 9월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겁니다. 우리 알리바이라고 있죠. 성립이 자 그러면 김학의 검사는 전직 검사였는데 네. 2007년, 2008년에는 그 들락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별장은 모르겠어도 어쨌든 이 여인의 이씨 여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기가 윤중천이를 통해서 김학의 검사를 갖다 만난 것은 2007년 말 2008년 초라고 시간을 특정을 했는데 문제는 동영상은 2006년 8, 9월에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일 수가 없는 거죠. 진술의 신빙성이 뭐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겁니다. 이제 뭐 특수강간이라든지 뭐 간통이라는 거는 뭐 윤중천 씨 부인이 뭐 제기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특수강간이라든지 뭐 폭력이 동원됐다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라는 게 네. 원님 재판은 내 이놈, 이제 너 이놈 김학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이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증거주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진술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진술이 일관되면 모르겠어도 진술도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같이 얻는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렸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보면 수사를 해보니까 보완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1차 수사 맡았던 검찰도 네. 그 언론에 이제 뭐 백브리핑하고 이제 리크하면서 반드시 구속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거 아니에요? 보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딱 와보니까 그 동영상 속에 있는 여인은 제가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뭐 김학의한테 당했습니다. 그것도 구증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그 동영상이 찍힌 게 2006년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우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자, 2006년에 찍힌 게 아니고 2007년 8년 이 씨가 그 김학의와 만나면서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별도로 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입증이 안 되는 본인의 주장만 있을 뿐인 거죠. 주장만 있을 뿐이고 하다 보니까 말 앞뒤 안 맞는데 본인 주장만 있다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만 믿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범죄 행위가 특정이 되지 않는데 너는 평소 행실이 나쁘고 도둑질하고 다니니까 이 동네 살았으니까 너 이 사건에 대해서 너 책임져야 돼. 이런 거 갖다가 뭐 배우를 쓴다 그러죠 경찰에서. 네. 너 배우해. 너 배우해. 너 인마 맨날 종가 가지고 오범이고 이 동네 좀 도둑질 많이 당했는데 하여튼 너 인마 여기 살았으니까 너 인마 너가 한 거지 누가 한 거냐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약간 옆길을 약간 샜다 들어오자면은. 근데 이 여인이 최근에 KBS에 등장한 그 이 여인인가요? 그 이 여인일 겁니다. 근데 좀 KBS 안 봤어요. 요즘 저 KBS 안 봅니다. 참고로. 근데 이 여인이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이 1차 사건이 종결됐어요. 1차 사건이 종결된 게 언제냐니까 2013년 11월 11일 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2014년 7월 돼서 이 여인이 다시 김학의를 고소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2차예요. 하면서 이 여인은 처음에 지난 2013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이야기 있죠. 제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김학의 만났다. 그리고 2006년 8, 9월 그 아사무사하다. 근데 이걸 말을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분위기, 김학의를 뭐 편드는 듯한 검찰의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2006년 8, 9월도 뭐 그런 거 같고 난 거 같다. 난 거 같다. 근데 또 이거는 또 왜 또 무혐의로 넘어갔습니까? 이 또한 계속 보면 진술은 일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김학의 자신이 보면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난 모르는 일이다. 난 아는 바도 없다. 이 여인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김학의에 대해서 만난 사진이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 요즘 말하면 뭐 문자 주고받은 게 있다던가 이걸 딱 내밀면은 사실 김학의도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보면 사실은 내가 2007년에 만났다고 2008년에 만났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몇 달 만에 와서 사실은 2006년에도 그거 난 것 같습니다. 그 특수강간입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여인. 근데 그 CD에 나오는 그 분위기가 희덕거리고 뭐 노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정황들 딱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제가 봤던 거 1분짜리입니다. 그 동영상 1분짜리면 우리 예전에 보면 룸사롱이라고 있잖아요. 네, 룸사롱에서 노는 듯한. 룸사롱에서 그저 어울려서 선남 선녀. 이거 비꼬는 얘기입니다. 선남 선녀는 선남 선녀들 모여서 낄낄거리고 노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든 김학의든 지금 저는 엊그제 일도 별로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006년, 2007년 지금 13년, 12년 전의 일을 이거를 정말 스스로 자기의 말을 구중하고 증거를 제고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걸 찾는 검찰과 경찰도 이미 2013년, 14년에 2번을 다 훑은 사건을 이거를 어떤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가지고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낸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한섭 지검장이죠. 여한섭 이번에 여한섭 팀 검찰팀 예를 들어서 이 가녀린 장하홍련의 이 가녀린 아랑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최근에 압수수색해 갖고 보면
윤중천, 다음에 보면 김학의에 대해서 지금 윤중천을 갖다가 조지는 거 아니에요? 윤중천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걸릴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겠죠. 이 윤중천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내가 여러저러한 도움을 갖다 김학의한테 받았고 또 그것으로 돈도 주었고 성상납도 내가 사실은 했다라는 것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털었는데 또. 아니 그러니까 이 성상납이 안 되면 하다 못해. 별건수라고 그러죠. 별건수를 통해서 김학의와 윤중천 간의 돈 거래, 단돈 뭐 아시잖아요. 단돈 뭐 우리 옛날 누굽니까? 박찬주 대장 잡아 때려 넣을 때 얼마예요? 뭐 150만 원이요, 160만 원. 고물상한테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라도 걸어서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참뭐 아이고 대통령께서 뭐 명운을 골라 그러는데 이건 뭐 먼지 털어서 안 나면 뭐 피나게 그냥 몽둥이질이라도 해야지 이게 뭐. 아니 뭐 진짜 어떠한 형태로든 끝을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월 6일 날 법무부에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한 얘기 완장들은 홍위병들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 사람들이 12개 사건, 과거 정권의 그런 사건, 뭐 김근태 고문치사 고문 사건 등등 12개 사건 중에 김학의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하든지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활동 기한이 5월 말까지고. 네네. 그러니까 민간기구니까 뭐 무슨 뭐 수사라는 것도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뭐 제기하고 이 장하 홍련전까지 뭐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복잡하지만 또 갈래를 정리해 보니까 별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전제는 민감용의가 촉발시킨 이 사건의 가공한 사건은 누가 봐도 김학의인지 분명하고 그다음에 상대 여성도 분명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지난 6년간 온 국민을 다 속이고 김학의 하나 살리려고 조직에 똥물을 다 끼얹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민감용 씨도 지금 상당히 나중에 민감용 씨도 민감용 씨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말에 민감용 청장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윤중천 씨와 내연의 관계의 어떤 권여인 그리고 그 김학의 차관에게 강제로 뭐 성 관계를 뭐 당했다, 뭐 특수강간이라고 주장했던 이여인, 최여인 이 세 여자는 어떻게 얽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권여인을 갖다 이제 권여인을 딱 중심에 놓고 생각하십시오. 이 권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이제 20억 간의 윤중천과 20억 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 돕는 이제 복잡한 관계이고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 보면 자기가 윤중천이를 갖다 흔한 얘기로 특수강간 내지는 성폭행으로 넣기 위해서 평상시 같은 그룹이었던 최여인을 끌어들입니다. 최여인을 끌어들여서 최여인이 결국 윤중천이의 그런 이른바 성접대 거기에 내가 동원되었다. 거기서 김학의를 만났다. 김학의를 만나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2007년 4, 5월경에 한 번, 2008년 3월, 4월경에 성접대에 내가 동원되었다라고 최여인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 수사를 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보면은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서 100건이 가까운 음성 파일을 넘겼습니다. 통화 기록이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이 권여인이 최여인하고 통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야 이번에 확실하게 보내자. 윤중천이는 확실하게 올가 넣어야 된다. 이 권여인은 사랑했던 한때는 뭐 내연의 관계였던 윤중천에 환이 맺혀서 이거 죽여야 돼,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이 최여인은 내가 보면은 그 윤중천의 주도에 따라서 김학의한테 성접대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둘이 하는 가운데 야 우리 두세 명 더 모아야 된다. 또 최여인은 통하는 가운데 아니 근데 나는 사실은 뭐 윤중천이하고는 뭐 돈 거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사전 통모 내지 공모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에 신빙성이 없다 해서 보면 최여인의 이른바 자기가 김학의한테 성접대 당했다는 강제로 끌려가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각이 된 거고 그 이여인하고 지금 보면 권여인하고는 직접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윤중천이가 직접 관리했던 멤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여인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초경에 보면 뭐 만났다 그랬다가 2차
2차 조사 때 와서는 아니다. 내가 2006년 그 8, 9월에 찍었던데 그것도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이 여인을 갖다 윤중천이는 보면 역삼동에 있는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뭐 명품 뭐 옷이라든지 백 같은 것도 많이 선물하고 그런 특수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한 관계이기도 하고 예,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보면 이 장하 홍련들의 가녀린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엄명을 내리셨고 검찰은 여한섭 지검장이 중심이 되어서 13명 검사들이 보면 김학의를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앞서 우리 김영학 실장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그것도 보면 2013년에 또 2014년에 무혐의 그 수많은 증거를 갖고도 무혐의 처리되었던 부분을 갖고 다시 직접 한을 풀어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뭘 할까요? 별건 수사를 할 겁니다. 다른 걸 턴다 이거죠. 다른 걸 털어서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윤중천이와 여기에 얽혀있는 이 여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인들이 지금 나와서 울면서 주장하듯이 나는 뭐 끌려가서 뭐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검찰이 기각을 한 것이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 이걸 또 뭐 하겠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보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주 유쾌한 분위기에서 보면 궁짝궁짝하는데 흥청망청 술자리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약을 먹은 것 같다. 그 약을 무슨 약을 먹었단 말입니까? 참. 하여튼 뭐 그 주장을 우리가 반박할 수는 없는 반박을 해서 먹었다니 주장으로서 뭐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뭐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 사람들이 다 보면 해롱해롱합니다. 네.